첫 번째 콘텐츠, 또 오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울분,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할 콘텐츠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 그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지.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 2014년에 그 이제 육군 전방부대에서 벌어진 내무 부조리로 사망한 사건. 관해서 한 시민이 인터뷰를 한 건데, 저도 육군 현역 제대한 한국 남자로서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였어요. 참으면 죽거나 자살하게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총을 쏴서 다른 병사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곳이 한국 군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군대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올해 자살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가 있었어요. 숫자로 보면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2013년 이후로 가장 많았던 게 2023년인데 2024년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2011년이 역사상 제일 많았는데 이미 그거를 넘어설 것 같대. 올해는 정말 심각한 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건국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 문제로 몸살을 알아온 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어. 10대 자살률도 역대 최고치예요. 여러분 10대라고 하면 미성년자잖아. 보통 우리가 사람이 자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른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미성년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심각하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은 어느 나라나 스스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뭐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뭐 각종 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나는 필요가 없구나, 이런 자존감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노인 자살률은 모든 사회가 높은 편인데 한국은 10만 명당 81명이거든요. 다른 나라를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야. 어느 정도 압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파란색이 한국 노인 자살률이고 빨간색이 미국 노인 자살률이에요. 여기 보면 2009년에 이미 미국의 5.5배를 초과했어. 근데 이게 최근에는 81명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보다 높아진 거야. 이 노인 자살률의 제1원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있었지. 왜냐면은 국민연금 도입 이전 시점에 이제 취업을 했던 분들은 나라가 가난할 때부터 경제 활동을 했었고 이분들이 산업화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읽어온 거는 맞는데 이분들은 경제 성장 과정을 함께 하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적된 자산이 없으니까 결국 늙어서 가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문제는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은 10대 자살률도 되게 높고 더 큰 문제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그런 일종의 자살이 하나의 사회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원래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잖아. 나는 이제 곧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힘도 약해지고 돈도 없고 이거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노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한국은 너무나 많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 두 분이 있죠. 둘 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었죠. 한 분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노출이 됐었고 뭐 다른 한 분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지속적인 악플이라던가 대중적인 괴롭힘 뭐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 유명인들의 죽음이라는 것도 저는 단순히 어떤 괴롭힘, 악플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관찰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플은 나빠, 악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악플로만 처벌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이미 옛저녁에 해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근데 끊임없이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인용 악플러를 잡아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인 것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나쁜 놈들이 처벌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구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시스템이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악플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는 그런 측면이 있지. 가령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소속사에서 잘렸어.
빚이 7억이야.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카페 알바 같은 걸 통해 생계를 이어나갔어. 근데 언론이 추적을 하죠. 얘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정성 논란 같은 게 발생들을 하지. 그럼 악플이 달리고 유명한 사람이란 사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르바이트에서 잘렸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카페 알바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알바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언론이 따라가서 취재를 하고 악플러들은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지. 이게 공생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문제는 이런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언론사 중에 하나는 자기 회사에서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프리랜서라서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떨 때는 악플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악플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자기 회사 문제는 프리랜서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 결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죽음 역시 우리 사회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다라는 거죠. 뭐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압력은 미친듯이 강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별로 뭐 언제는 취업해야지, 취업을 한다 그래도 뭐 대감직 노예가 돼야지, 뭐 대감직 노예가 된 뒤에도 또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사회적인 압력들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사회적인 올려치기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면 그냥 다 무슨 존나 뭐 실패한 M생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잖아. 뭐 유명한 사람도 똑같겠죠. 가령 최근에는 또 그 전재준 역할을 했던 그 배우분은 그냥 SNS에 유머러스하게 포르노 표지를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드라마를 하차했잖아요. 그게 드라마를 하차할 일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서로를 눌러대는 건가? 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같이 눌리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좀 빼내주고 구해줘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하다. 국정감사라는 걸 우리가 했죠. 우리는 국정감사에 이 사람을 불렀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을 불렀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너가 부당한 일을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을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은 국회의원이죠? 이게 국정감사의 팬미팅이야. 이런 그림을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이런 그림을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오른쪽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을? 그러니까 왼쪽에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국정감사라는 장소에는 오른쪽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왼쪽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왼쪽에도 뉴스가 되고 오른쪽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뉴스가 안 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프리랜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가 됐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평등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사실 이제 노인 빈곤율로 인해서 산업화된 노인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이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근데 최근은 단순히 내가 늙고 못 살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나이 들어서 자살에 몰린 사람만큼의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쟁 압력들, 올려치기 문화, 대기업 안 가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표준에 대한 강한 안팎. 우리 사회에서 표준은 표준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평균은 평균이 아니야. 서울 시내 상급지 아파트가 무슨 평균이야. 그런 건 평균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살지 못하면은 뭐 그 돈씨 뭐 이러면서 맨날 막 실패한 사람 취급을 하고 커뮤니티에서 그래요 안 그래? 그러잖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늘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인구가 줄고 한정된 일자리를 계속 나눠 먹어야 되면 이게 앞으로 나아질까 나빠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앞으로 더 나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괴롭지만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살도 못 지키는 나라, 타살로부터는 지킬 수 있나? 뭐 얼마 전에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건 이후에 취재가 되어가는 방향성들을 보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건 전전날부터 이미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서 장학사가 학교에 왔어. 분리시켜라 라고 말하고 갔어. 근데 분리를 바로 안 시킨 거야. 그날 저녁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교육청은 한 번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동일사유 휴직은 안 된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야. 정말 융통성이 있어요. 예. 안 그랬다는 식으로 교육청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에는 재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전날부터 계속해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결국 학교는 장학사를 부르기 전까지 분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어. 결국 개인의 인격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미연에 방지를 못한 거는 어딥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고. 막을 수 있었어. 만약 물론 이 사람을 귀가 조치를 시켰어. 그랬으면
교문 근처를 배회하면서 하교하는 학생을 또 놀았을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경찰력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학교에서 하다가 죄 없는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난 거죠. 이런 사회에서 과연 출산율을 높인다 한들 뭐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실 요건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이제 국민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특히 30대 더 심각하다. 특히 자신을 사회적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60%가 울분 상태에 있다. 심각한 울분 상태는 곧 반사회적 행위에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근데 반사회적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이런데 사람이 자기의 울분을 타인에게 표출을 할 수도 있지만 내면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에게 표출을 하면은 범죄 엔딩이 되는 거고, 내면화를 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굉장히 슬픈 엔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남녀면 사람이 계속 불안해져. 왜냐? 뒤처지거나 도태가 되거나 엠생이 될까봐 그게 계속 쌓이면은 울분이 되겠지. 울분이 누적이 되면은 결국 그걸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위에도 얘기했듯이 타인한테 분출하면 범죄, 나한테 분출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끼리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를 다 예방을 당연히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예방하기에는 한국의 시스템은 동일사회 휴직 불가 로 대표되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융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호소를 하면 또 댓글이 달리겠지. 뭐 이거저거 다 해줘 타령하면 뭐 사회가 바뀌냐. 그런 게 시대 정신이 되니까 나라 꼴이 이 꼴이 된 거야.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뭐 해줘 한다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그딴 댓글이나 달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해줘 누카라 말바노가 시대 정신이 되면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그 댓글 다는 당신은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에 안 몰릴 것 같지.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으면 그냥 장애인 되는 거야. 근데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줍시다 라고 하면은 해줘 타령을 한다고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 더 이상 유지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울분을 풀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고, 각자 도생을 하니까 압력이 더 세지지. 그러면 각자의 울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합성의 오류가 반복이 되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콘텐츠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두 번째 콘텐츠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